제3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기출문제 해설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25번 기회예송까지 했고요. 우리가 이제 26번부터 문제 들어갑시다. 26번. 자, 30회차는 문제가 조금 쉬웠죠? 자, 26번.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왕을 찾아야죠. 태조 영정 모사 도감 의궤 뭔지 모르겠다 죠. 자, 세 차례 환국을 통해서 왕권을 강한 누굽니까? 숙종이죠. 뭔지 모르기는 뭘 모릅니까? 딱 보자마자 그냥 황국 나오니까 숙종 때지요. 양랑 이후에 국가 수치 체제 정비를 하기 위해서 대동법을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확대 실시되었다라는 거죠. 대종법의 전국적인 시행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 자, 1번. 금유형을 설치해서 오군형 체제를 확립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군형은 자, 그 선조 때 훈련도감 나오죠. 그리고 인조 때 어영청, 총영청, 수어청 나오고, 숙정 때 금유형을 만들면서 어떻게 완성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보면 금유형을 설치했다, 확립하였다. 그렇죠? 숙종 때 맞네요. 자, 두 번째. 대전 통평을 편찬하였다. 정조 때 법전이죠. 자, 세 번째. 어이구, 3번 X. 어차피 X니까. 분당정치의 폐해를 경제하고자 탐평비. 영조 때죠. 자, 네 번째. 농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균역법을 실시했다. 영조 때 균역법. 그래서 지금까지 두 필을 납부했던 것을 한 필로 감해줬다라는 거죠. 자, 5번.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정권을 폐지했다. 정조 때 신해통공이죠. 그래서 이제 1번이 정답. 우리가 27번 문제로 가볼까요? 27번. 밑줄근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이 책은 뭐예요? 규사라고 써있네요. 규사. 이 책은 1858년 유림단체인 달서정사에서 펼쳐낸 책인데, 책 이름의 규자는 해바라기고요. 자, 해바라기가 해를 향한다는 데에는 본가지가 격가지와 다름없다는 듯이 이들의 충성심도 적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자, 적자와 다를 바 없다? 서얼들의 얘기죠. 중인 출신 서얼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규사라는 것은 방금 여기에서 써 있는 것처럼 달서정사라는 대구에 있는 단체인데, 자, 이 달서정사에서 펼쳐낸 책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역대 서얼에 대해서 관계되는 사실을 모아서 편찬을 한 책, 서얼에 관련된 규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들 서얼에 대한 내용을 찾아라. 기억번. 신량역천으로 분류되었다. 신량역천은요, 분명히 신분은 양인이지요. 평민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얼은 중인이다 말이죠. 니은번. 통청운동을 전개하였다. 서얼들이 뭡니까? 조선 후기에 청묘직에 진출하게 해달라라는 그것이 뭐예요? 통청운동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 많이 있었다라는 것. 디귿번. 장례원을 통해서 국가의 관리를 받았다. 장례원은 노비들에 관련된 소송을 전담했던 기구죠. 자, 리을번. 귀장과 검서관에 등용되기도 했으니, 자, 그 정조 때 유독공, 박제가, 이덕무, 서희수 이들이 그 정조 때 등용이 되었었다. 그러니까 옳고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것은 리을번 4번이 정답. 28번으로 갈게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자, 김제에 있는 거예요. 이 건축물은 후백제 견훤이 유폐되었던 사찰인데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인조 때 다시 지었고 17세기 이후에 대표적인 불교 건축물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자, 뭔지 모르겠으니까 이제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1번. 자, 수덕사 대웅전은 일단 고려시대의 건축물이고요. 예산에 있지요. 예산의 수덕사 대웅전. 두 번째, 봉정사 극락전인데 이거 역시 고려 주심포 양식입니다. 1번도 고려 주심포 양식이죠. 고려시대 안동지역에 있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 법주사 팔상전인데 이것은 이제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 어디에 있어요? 충청도 충북 보은에 있지요. 네 번째 볼게요.
자, 금산사 미륵전이죠. 이거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인데 어디? 김제에 있습니다. 김제. 지금 김제. 자, 5번. 부석사 무량수전. 이거 고려시대 거지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 주진포 양식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래서 경상북도 영주에 있다라는 거죠. 자, 김제에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4번이 정답. 자, 29번 문제로 갈게요. 자, 땡땡 신문. 강화학파의 발자취를 찾아서. 자, 이곳은 강화학파 태두인 정제도의 묘입니다. 그는 심증리, 치향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양명학이지요. 양명학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1번 지행합의를 중요시했다. 그렇죠. 알과 행함은 같은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양명학의 그 교리, 논리죠. 자, 두 번째. 정감록을 통해서 왕조 교체 예언했다. 예언사상. 그렇죠? 예언사상 조선 후기에 유행했고, 세 번째. 마음속에 한 울림을 모시는 시천주를 내세웠다. 그리고 인내천 사상이죠. 이것이 동학입니다. 그렇죠? 네 번째. 유교, 불교, 도교의 민간신앙 요소를 결합하였다. 동학이지요. 자, 다섯 번째. 조상에 대한 거부를, 제사를 거부해서 전 정부로부터 탄압, 박해를 받았던 천주교 내용이죠. 천주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30번 문제 갈게요.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생물연대 18세기 말 19세기 초네요. 연암 박지원이잖아요. 호만 들어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주요 저서 열하일기, 관홍서초, 주요 주장, 화폐 유통, 상업적 농업을 장려했다라는 거죠. 수레와 선배기 이용.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 빠진 건 뭡니까? 한 문소설을 써가지고 당시 조선 후기의 양반들을 비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반전, 허생전, 호질 이 내용이 빠져 있죠. 1번 거중기를 제작해서 화성 축제에 활용했다. 정조 때 정약용이죠. 자, 두 번째. 북한산의 진호한 순수비를 처음으로 고증했으니 김정희의 금석화 안록, 그렇죠? 금석학 연구. 세 번째. 북학의에서 절약보다 소비를 강조했으니 북학의 박제가지요. 자, 네 번째. 양반전을 지어서 양반의 무능과 허례를 풍자했다. 박지원. 한문소설. 자, 다섯 번째. 사람의 체질을 연구해서 사상의학 이재마지요. 이재마의 동의 수세보원. 그래서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에 따라서 체질별로 치료법이 틀려져야 된다. 자, 31번 문제로 갈게요. 밑줄근 기억과 니은 시기 사이에 있었던 일. 자, 기억번. 조선 국왕이 프랑스 선교사들과 조선인 신도를 다수 처형하였다고 한다. 수일 우리 군대가 조선을 정복하기 위해서 진군할 것이다. 지금은 뭐 얘기하는 겁니까? 병인 박해 얘기하죠. 병인 박해를 했구나 니들이 조금 이따 혼날 줄 알아? 라는 일종의 협박.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니은번. 자, 이번 덕산 묘지에서 저지른 사건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인데 했다 말이죠. 덕산 묘, 뭡니까? 남현군 묘를 얘기하는 것이고, 당시 오페르트가 독을 알려다 미수에 그친 오페르트 독을 미수 사건이고 1868년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갈 사실을 찾아보자. 1번 미국 로저스 제독이 초지진을 점령했으니 이것이 1871년 신미양요구나. 신미양요는 니은번 아래 이후에 있어야 된다. 틀렸죠? 두 번째. 흥선대원군이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세웠으니 1871년 척화비의 내용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2번도 틀렸다. 자, 세 번째. 일본 운요가 강화도에 접근해서 무력 시위를 했다. 운요 사건 1875년 안 되고요. 네 번째. 양원수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물리쳤다. 병인 양요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병인 박해가 있었고, 그래서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병인 양요가 등장을 해야죠. 그래서 4번이 들어갈 수 있다. 자, 5번. 조선이 프랑스와의 조교약을 체결하고 천주교 포교를 허용할 수 있었던 것은 1886년에 있었던 조선과 프랑스의
조프 통상 조약이었죠. 그래서 한참 이후 상황이니까 4번이 정답이구나. 32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다음 기사에 보도된 사건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 논설, 헤이그 국제회의의 우뚝선 대한청년. 헤이그에서 온 정보에 의하면 이 위종은 국제회의에서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을사늑약이 무효인 이유를 프랑스어로 3시간 동안이나 연설했다고 한다. 자, 이 위종은 진정한 애국지사이며 출중한 인물이다. 이게 무슨 사건이죠? 1907년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다. 헤이그 특사 파견입니다. 그래서 이준, 이상설, 이위종을 고종이 특명을 보내서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전 세계에 알리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1번. 고종이 국외 중립 선언을 했다. 1904년 1월달 러일 전쟁이 바로 있기 직전에 선언을 했었다. 두 번째, 김옥균 등 개화 세력이 정변을 일으켰다. 1884년에 갑신정변 내용. 자, 세 번째. 군국 기무철 중심으로 갑오개혁이 있어야겠죠. 1894년 갑오개혁 내용. 자, 네 번째. 보안회가 일제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철회시켰다. 보안회 1904년 일제 황무지 개강권 요구 반대에 철회시켰다. 자, 다섯 번째. 13도 창의군이 결성돼서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를 했었다라는 건데 이것이 맞는 얘기. 왜? 자, 헤이그 특사 파견을 했습니다. 결국에 일본 놈들이 알아서 고종을 강제 퇴위를 시켜버렸죠. 그런 다음에 이놈들이 정미칠조약을 순종을 즉위시키고 정미칠조약을 체결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1907년 을미의병이 일어나게 되죠. 을미의병이 일어나니까 이 모든 것은 군대구나. 군대를 해산시키자. 그래서 군대를 해산시켜버렸죠. 이 해산된 군인들이 열받았죠. 의병에 가담을 합니다. 그리고 정미의병에 가담을 해서 조직화시키죠. 전국 13도 창의군이 조직이 되고요. 이 13도 창의군은 1908년 1월 달에 서울 진공작전을 추진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있었던 거 5번이 정답이다 라는 거죠. 자, 우리가 33번 문제로 갈게요. 그래서 정미의병을 또 물어봤구나. 그렇죠? 13도 창의군. 13도 창의군은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를 하면서 전 세계 그 각국 영사관에다가 서신을 보내죠. 그래서 우리는 독립군 부대로서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여러분들께서 승인을 해달라라는 얘기를 서신을 띄었다라는 거죠. 33번 밑줄근 이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국문연구안. 자, 이것은 1907년 학부 안에 설치된 이 기구의 규칙과 활동 참여자들의 의견을 알 수 있는 국문연구 책자다라는 거죠. 자, 1907년에 조직한 국문연구소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1907년 주시경, 그렇죠? 그리고 지석영, 이분들이 여기에서 활동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자, 1번 한성순보를 발행했다. 한성순보는 1883년부터 1884년까지 최초의 관보인데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가 없겠죠. 자, 두 번째 기관지인 한글을 발행하였다. 아쉽게도 조선 연구회, 그렇죠? 연구회의 활동이다. 1921년 조선어 연구회의 활동이고요. 자, 세 번째 우리말 큰사전 간행했다라는 건데 조선어학회에서 그 우리말 큰사전을 편찬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제 일본 놈들에게 알려지면서 실패로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말 큰사전을 만들려고 했지만 착수는 했지만 완성하지 못했다. 조선어학회 사건. 자, 네 번째 가게 하나를 제정하고 기념실을 거행했으니 이것은 조선어 연구회의 활동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글날을 만들었다. 자, 다섯 번째 주시경, 지석영 등이 활동하였다. 국문연구소 5번이 정답이네요. 자, 34번 문제로 갈게요. 가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서재필, 윤치호, 개화 지식인들이 주도했고요. 활동 고종의 환국요구, 한러 은행 폐쇄, 구국선언 상소, 헌의 육조, 해산 환국협회. 볼 것도 없다. 독립협회지요. 독립협회. 고종이 악원 파천을 단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열강들이 이 한반도의 이권을 침탈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열강들을 피해서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지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 독립협회. 자, 1번 만세보를 발행해서 민중계몽에 앞섰다. 천도교에서 활동 사항입니다. 두 번째,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민권신장을 추구했다. 그렇죠? 그래서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독립협회와 관련돼 있다. 세 번째, 대성학교를 설립했다라는 것인데 안창호지요. 안창호가 신민회에서 활동했지요. 그래서 신민회에서 대성학교는 이제 평양에 안창호가 1908년에 설립을 했다. 네 번째, 밀립대학 설립을 위한 모금운동을 추진했다. 1920년대 조선교육회죠. 조선교육회는 조선총독부에 가서 우리 대학교를 만들어 달라라고 했지만 묵살당하고 그래서 나와서 무엇을 합니까?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전개를 하게 되지요. 자, 다섯 번째, 일본에 진 빚을 갚자는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그래서 대구에서 국채보상기성회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단체를 물어봤으니까 국채보상기성회를 얘기를 하고 있구나. 자, 35번 문제 들어갑니다. 나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조선의 땅은 실로 아시아 요충에 자리 잡고 있어서 형세가 엄청나게 불안하다. 따라서 러시아가 땅을 공략하고자 하면 반드시 조선을 칠 것이다. 뭡니까? 황춘센의 조선 책략이죠. 자, 나하번. 러시아는 본래 우리와 아무 감정도 없습니다. 먼 나라와 외교에 기대어 가까운 나라를 배척하는 것은 잘못된 조처를 취했다가 헛소문이 먼저 퍼져 이것을 이유로 틈타서 이러면 어쩔 것이냐라는 이만손의 영남만인소지요. 그래서 개화를 반대한다라는 내용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조선 책략이 유포됐죠. 그 다음에 위정척사 사상가들은 개화 반대, 그래서 상소운동이 전개가 되고요. 그리고 개화 사상가들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미국과 수교해야 된다.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주장을 하지요. 그래서 미국과 수교하게 되니 그것이 1882년 우리가 서양과에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었다. 자, 1번. 일본의 개항 요구에 반대하였다. 자, 1870년대 개항 반대고 이것은 80년대 개화 반대죠. 그래서 1870년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틀렸고. 자, 두 번째. 미국과 외교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제안을 하였다. 가번이요. 자, 가번 조선 책략의 내용 중에서 책략은 무엇이냐? 미국과 연결해야 된다라는 내용. 그래서 조미소 통상조약의 내용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렇죠? 체결을 하게 됐다라는 거. 세 번째, 러시아의 저령도조차 요구를 반대하였다. 이것은 독립협회에서 활동한 내용이지요. 독립협회. 자, 네 번째 보시면 청의 간섭을 벗어나기 위해서 러시아와의 교섭을 건의하였다. 이거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나번은 지금 뭡니까? 위정척사 사상가죠. 그래서 위정척사 사상가들은 모두 다 배척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키자 이런 내용이지요. 다섯 번째, 조선의 독자적인 영세 중립군 선언을 제시했다. 중립국은 검도 사건 이후에 6.1준 그리고 독일인 부영사관 부들러 이들이 주장을 했지만 결국에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옳은 선명 2번밖에 없죠. 자, 36번으로 갑니다. 가에서 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봐라. 대한제국의 광무개혁. 자, 광무개혁. 대한제국은 1897년부터 1910년까지. 그렇죠? 그래서 황제가 통치하는 대한제국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자, 황제권 강화, 궁사제도 이렇게 있는데 그럼 하나하나 맞춰보면 되겠네요. 기억번. 대한민국 국제를 반포했다. 그렇죠? 기억번. 황제권 강화. 그렇죠? 대한민국 대황제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제를 반포했고요. 자, 니은번.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했다. 별기군은 1881년에 만듭니다. 그래서 민씨정부에서 개화정책 신식군대를 만든 것이죠. 이 훨씬 이전 시대니까 대한제국과는 관계가 없다. 디귿번. 토지를 측량하고 지계발급. 그렇죠. 광무개혁 맞네요. 리을번. 대동상해 장통회사 등의 상해사를 설립하였다. 이것은 이제 1880년대 상황이죠.
그래서 상회사, 이런 것들,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기억 디귿번 2번이 정답이죠. 자, 37번 문제로 가볼까요?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덕원부사 정현석이 장계를 올립니다. 신이 다스리는 이곳 읍은 해안의 요충지에 있고 아울러 개항지가 되어 소중함이는 이 다른 곳에 비할 바가 아니다. 개항지를 빈틈없이 개항지에서 덕원부, 개항지 덕원부에서 지금 교육기관, 개항지를 빈틈없이 운영해 나가는 것도 방도 인재를 선발해서 쓰는데 달려있고 인재 선발의 요체는 교육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자, 항구, 인천, 부산, 원산. 자, 그러면 지금 뭐가 나오죠? 원산 학사, 그렇죠? 지금 한경남도 원산시 덕원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덕원부, 원산시니까 원산에서 나라를 세워 교육기관을 세웠다. 원산학사죠. 그래서 원산학사는 1883년 근대적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립학교라는 데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 자, 우리가 이제 37번 1번 문제 가봅시다. 1번. 자, 최초로 설립된 여성교육기관이었다. 이화학당이죠. 이화학당. 자, 두 번째.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한 사범학교 있다. 자, 한성사범학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종의 교육입국 반포와 교육입국 조서 반포와 더불어서 바로 학교가 설립되니 그것이 사범학교, 한성사범학교다. 세 번째, 관민이 합심해서 만든 근대식 학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대적 사립학교, 원산학사가 정답. 네 번째, 교육입국 조서를 반포를 계기로 설립되었으니 한성사범학교 아닙니까? 그렇죠. 자, 다섯 번째, 헐버트 길모어 등 외국인 교사를 초빙했다. 유경공원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관립학교 유경공원. 그래서 상류층 자제를 교육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37번에 3번이 정답이고 38번 문제로 갈게요. 38번 인물을 찾는 겁니다. 인물. 독립운동가 찾는 거네요. 독립운동가 땡 가번입니다. 그렇죠? 연보 19세기 말에 출생을 했고요. 1907년 삼포대를 조직해서 의병 활동을 전개했다. 1907년 정미의병에 활동을 했고 1920년 김좌진과 함께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홍범도 같은데 그렇죠? 홍범도의 대한 독립군. 자, 러시아 자유시의 고려혁명 군관학교에서 독립군을 양성했고 1937년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로 이주당했고 1943년 카자흐스탄에서 별세했다. 그 공연 보면요, 카자흐스탄에서 공연되었던 그의 일대기를 그린 연극 장면이다라는 거죠. 총 들고 있어요. 그렇죠. 농민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총을 들고 있었다. 홍범도 장군입니다. 자, 1번 대한광복회를 조직해서 친일파를 처단하였다. 박상진. 대구에서 군대식으로 조직을 했고요. 두 번째, 황포군관학교에서 입학하여 군사훈련을 받았다. 이것은 이제 김원봉의 의열단과 관계되는 건데 의열단의 단원들이 여기에서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중국 국민당과 협력하여 조선 의용대를 결성을 했다. 김원봉이죠. 김원봉의 조선 의용대. 의열단의 행동 강령인 조선혁명선언 신채호가 1923년에 작성을 했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대한독립군을 지휘해서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라는 거. 5번, 38번에 5번 정답이고 우리가 3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39번. 자, 가에서 마 지역에 전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옳은 것. 임정희의 활동이구나. 자, 하나하나 체크해 봅시다. 1번. 이륙양행에 교통국을 설치해서 국내외 연락을 취하였다라는 건데 이것은 이제 1번 단둥 지역 있죠? 다번. 그쪽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륜양행이에요. 그래서 다번에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의 그 교통국 역할을 해줬던, 그리고 여기에서 그 이륙량에서 돈을 그러니까 이제 돈을 이윤을 챙겨서 이윤을 임시정부에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국민대표회의를 열었다라는 거지요. 1923년 어디에서? 상하이에서 창조파, 개조파, 그리고 현상 유지파지요. 상하이 2번. 맞네요. 나번 정답. 자, 3번 보시면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건국강령을 발표했는데 이게 1941년에 건국강령을 발표하죠. 이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어디에 있었어요? 충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번이 돼야죠. 자, 4번. 임시사료 편찬회를 두어서 한일관계 사료집을 간행했다. 이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기 활동이죠. 그러니까 이 상하이에서 했어야 되는데 4번은 서울로 돼 있으니까 틀렸고. 5번. 의거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한인 애국단을 결성을 했다. 1931년에 상하이에서 조직을 하죠. 자, 상하이. 5번 상하이면 나가 돼야 되는데 마로 돼 있죠. 틀렸고 2번이 정답. 우리가 40번 문제로 갈게요. 다음 경문을 발표한 항일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학생 대중이 걸기하자. 학생운동이네요. 검거자를 즉시 우리들이 탈환하자. 뭔가 잘못된 수사. 그렇죠? 편파 수사. 교내에 경찰권 침입을 절대 반대하자. 교우의 자치권을 획득하고요. 그 아래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도를 확립시켜라. 학생들이 편파 수사 때문에 화가 났고, 그리고 왜 우리 차별교육하느냐라는 거죠. 1929년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대한 내용이었다라는 거죠. 자, 1번. 고종의 인산위를 계기로 일어난 것은 1919년 3.1운동 아닙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 중국의 5.54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3.1운동이에요. 그래서 중국뿐만 아니고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에도 영향을 주었다. 세 번째, 형평사를 중심으로 진주에서 시작되었다. 1923년 조선 형평사지요. 이 형평운동, 백정들의 신분 해방운동이었죠. 자, 네 번째. 신간에서 조사단을 파견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이것이 신간의 광주지회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에 지원을 했었다라는 거지요. 5번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실시하는 배경 3.1운동에 대한 내용이죠. 3.1운동 해서 대학살이 일어나니 국제 여론이 안 좋아졌고 눈치를 보던 일본 애들이 미안해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문화적으로 통치하는 문화통치로 통치 방식을 바꿀게. 그렇죠? 3.1운동에 대한 영향이었다라는 거죠. 41번 문제 들어갑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보자. 정월 대보름입니다. 정월 대보름은 음력 1월 15일이죠. 그래서 달맞이, 그리고 쥐불놀이, 달집 태우기 이런 것들이죠. 자, 그 자료에서 3번에 보시면 체험 프로그램, 오곡밥 먹기, 보름달을 보고 소원을 빌기, 애군을 물리치고 건강을 기원하는 달집 태우기, 그 이외의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죠. 1번, 팥죽을 쑤어 먹고 문에 뿌리기. 요것은 팥죽, 동지죠. 그래서 이제 양력 12월 22일 정도. 그래서 밤이 가장 긴 날 애군을 물리쳐야죠. 그래서 팥을 던져버리는 거죠. 팥죽 먹고. 자, 두 번째, 어른에게 세배하고 떡국 먹기. 설날이죠. 설날은 1월 1일, 음력 1월 1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 햇 곡식을 빻아서 송평을 빚어 먹자라는 거죠. 추석, 한가위에 대한 내용이고 음력 8월 15일이죠. 네 번째, 진달래꽃으로 화전 부쳐 먹기. 이것은 삼진날, 3월 3일 음력이죠. 자, 다섯 번째, 부스럼 예방을 위해서 부럼을 깨야죠. 그렇죠? 그리고 귀발기술도 먹습니다. 그래서 귀가 밝아져라라는 거죠. 41번에 5번이 정답, 42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자료에 사회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소년운동의 기초조항.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해서 그들에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해라. 어린이를 막 다루지 마라.
두 번째,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해서 만 14세 이하의 그들에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하지 마라. 어린이를 왜 일을 시키냐 말이죠. 지금 뭡니까? 소년운동이시죠. 어린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 합니까? 천도교에서였죠. 그래서 천도교 소년회에서 누가 주관을 해요? 방정환. 자, 이 방정환은 천도교 소년의 방정환은 어린이날을 제정을 하지요. 그래서 1922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만드는데, 자, 이때 이제 색동회, 1923년 색동회로 또 발전이 되고, 그리고 1927년 조선소년연합회로도 발전이 되는 것, 천도교 소년의 활동, 소년운동입니다. 자, 기억번 김기정, 방정환 등이 주도를 했다라는 거죠. 니은번 서당 규칙이 제정되는 계기, 이상한 얘기하고 있어요. 1918년 이 조선총독부에서 서당 운동, 그러니까 서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일제가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비급번 천도교 세력이 중심이 되어서 추진되었다. 그렇죠? 천도교 소년회에서 활동했다. 자, 리을번 대한매일신보의 지원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확산되었다. 이건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에 만들어지고 1910년까지 활동을 하게 되죠. 대한매일신보. 그래서 기억 디귿번 몇 번? 2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이제 43번 문제 들어갈게요. 43번. 자, 43번도 또 지역을 찾아라. 이번 회차는 또 지역 찾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지역을 찾으면 힌트가 없는데. 그렇죠? 43번 문제입니다. 자, 가에서 마 지역에 있었던 의거 활동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지역 문제입니다. 하나하나 또 찾아봐야겠죠. 1번부터 볼게요.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였다. 1909년 하얼빈에서. 그렇죠? 하얼빈역. 1번. 맞네요. 가번 맞고요. 자, 2번. 나번. 박지혁은 이제 의열단 소속이죠. 경찰서에서 폭탄을 터뜨렸다. 부산경찰서의 박재혁 부산경찰서입니다. 2번 부산이 아니네요. 아니네요. 2번 부산 아니고요. 다라고 돼 있어야죠. 3번 이봉창이 일왕의 행렬에 폭탄을 투척했다라는 거죠. 1932년 1월 달에 일본 도쿄지요. 도쿄. 그러면 이제 마번이 돼야 되는데 아니네요. 그렇죠. 네 번째. 강우규가 사이토 총독 일행에게 폭탄을 던졌다. 대한 노인단 소속 강우규는 서울에서 사이토 총독에게 폭탄을 던졌으나 실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울이면 나번이 돼야 되는데 라번으로 돼 있다는 거죠. 아니죠. 자, 5번. 윤봉길이 일본군 장성과 고관들을 처단했다. 어디에서? 1932년 4월 달에 상하이에서. 그렇죠? 상하이. 자, 그렇다면 라번이 돼야 되는데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43번은 1번이 정답이죠. 44번 문제로 갈게요. 자, 다음 법령이 시행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자, 제1조 소학교는 국민 도덕의 함양과 국민생활의 필수적인 보통의 지능을 갖게 함으로써 뭐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소학교가 나왔어요. 중량한 황국신민을 육성하는 데 있다. 황국신민 이런 그렇죠. 자, 제13조 심상소학교의 교과목은 끝났어요. 그리고 맨 아래 보시면 조선어는 수의 과목. 수의 과목은 선택 과목이에요. 자, 선택 과목. 그럼 지금 황국신민 얘기가 나왔으니까 3차 교육령입니다. 자, 3차 교육령 1938년부터예요. 조선 교육령이고 일본 놈들이 발표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보통학교와 소학교를 합쳐요. 보통학교와 소학교를 합치고 이제 심상소학교라고 심상소학교를 만들어 놓고요. 조금 이따 이제 국민학교로 이제 바꿔버립니다. 그렇죠? 국민학교령을 만들어서 자, 아무튼 1번 태형을 집행하는 경찰 1910년대 아닙니까? 조선태형령 1912년. 자, 2번 공출을 강요하는 면사무소 서기 공출제. 그렇죠? 그래서 그 전쟁 이후 상황. 3번
한국신민서설 암송. 한국신민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암송시키는데 계속 강요합니다. 을파와 을파와 을자, 을자. 자, 네 번째, 창씨개명을 선도하는 친일 문학인. 1940년대로 가면요. 친일 문학이 판을 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징병제, 이런 것도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천황폐하의 신민으로서 전쟁에 나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이제 퍼지게 되는 것이 1940년대. 다섯 번째, 심사참배를 강요하게 되죠. 그렇죠? 심사참배. 그래서 조선인은 원래 없는 것이야. 민족 말살 통치가 시작되는 것이 1930년대죠. 그래서 10년대 상황 1번이 정답. 45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순서를 맞추는 겁니다. 와, 이 순서 맞추기가 나왔어요. 가번. 자, 회사의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 회사가 허가제예요. 그러면 회사령인데 회사령이 설립된 겁니까? 아니면 철폐된 겁니까? 회사령을 만든 것이죠. 1910년 회사령 1910년 허가제. 나번.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 시명, 명칭 이렇게 해서 그 아래 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된다라는 거죠. 토지조사령. 여기에서 이제 헤매기 시작하는 겁니다. 토지조사령이 1912년인데요. 자, 이 가나 전부 다 1910년대죠. 우리가 1910년대라고 외우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헤매게 되는 거예요. 뭐가 먼저냐, 뭐 이런 거. 다번.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상 필요할 때 국가총동원령이죠. 국가총동원령은 1938년이죠. 전쟁에 광분한 일본입니다. 자, 라번. 소작지의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만 영년 작물의 재배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는 7년 이상이어야 된다. 이것은 조선 소작지, 그렇죠? 농지령입니다. 조선 농지령도 역시 일본 놈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것은 쓸데없이 싸우니까 무엇을 가지고 싸워요? 소작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작료 가지고 쓸데없이 싸우니까 이거 소작 분쟁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일본 놈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생소한 문제죠. 그렇죠? 자, 한번 봅시다. 가나 라다네요. 가나 라다 2번에 있죠. 2번이 정답. 46번 문제. 그래서 이런 법령들은 보통 이제 어떻게 나와요?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 이렇게 나오는데 요번에는 좀 꼬아놨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좀 틀려줘라라는 거죠. 과감히 틀려주시면 되죠. 왜? 나머지 게 다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46번. 가에 들어갈 사진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광복 이후 현대사의 흐름인데요. 자, 8.15 광복이네요.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했고요. 자, 그 다음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죠. 1945년 12월 달에 얘들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리고 가가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1948년 5월 10일 날 50총선거가 있었죠. 자, 그렇다면 45년 12월 달부터 48년 5월 10일까지 무슨 일이 있었느냐 찾아보자. 1번. 좌우합작위원회가 활동되었다라는 거. 좌우합작위원회 1946년부터 1947년까지죠. 들어갈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미소공동위원회는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이 결정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946년 3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죠. 하지만 이제 깨져요. 세 번째. 김구의 남북협상 참석. 자, 남북협상은요, 1948년 4월 달에 협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렇죠. 남북협상입니다. 그래서 가번에 들어가요. 네 번째.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는 언제입니까? 우리 정부가 수립된 이후죠. 그래서 1948년 48년부터 49년까지 반민특위가 활동을 했었다라는 거죠. 이승만 정부에서 활동했다.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잘 되진 않았지만
아무튼 의미가 있죠. 친일파를 청산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긴 의의가 있었다. 다섯 번째,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방한을 합니다. 이 목적의 이유는 뭡니까? 그 50 총선거, 그렇죠? 이 총선거의 감시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정부 수립 이전 활동이니까 가에 들어가고 4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죠. 우리가 이제 47번 문제로 가봅니다. 지우고 갈게요. 헌법 얘기는 조금 할 게 있지요. 지울게요. 47번. 자, 가에서 헌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 내용이다. 자, 재헌헌법. 그래서 재헌헌법은 이제 대통령 간선제였다. 자, 나번 보시면 1차 개헌이죠. 1차 개헌 대통령 직선제도 52년에 있었으니까 이것은 이제 발췌 개헌이었다라는 것. 피난국회에서 이루어졌다. 3차 개헌 1960년이죠. 그래서 이건 언제예요? 4.19 혁명 직후에 있었다라는 거죠. 직후 상황. 자, 라번. 6차 개헌입니다. 그래서 1969년에 있었죠. 이것은 그 유명한 삼성 개헌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날치기 통과했죠. 자, 마번. 9차 개헌입니다. 그래서 6월 민주항쟁 이후에 6.29 선언을 도출해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직선제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 1번. 대통령을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하였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언제 만드는 거예요? 유신헌법. 그렇죠? 72년 이후입니다. 재헌헌법 상관없지요. 자, 두 번째. 나번.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제로 하였으니 이것은 이제 전두환 정부예요. 전두환 정부가 7년 단임 딱 한 번이죠. 발췌 개헌 이승만 정부인데요. 안 맞아요. 세 번째. 자,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양원제 국회를 구성을 했는데 이것이 2공화국 되지요. 제4.19 혁명 직후에 2공화국의 모습. 맞네요. 3번이 정답. 4번. 대통령 선출 방식으로 간선제를 채택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간선제입니까? 아니에요. 직선제입니다. 직선제는 그대로 있고 대통령을 이제 3번 뽑을 수 있냐 없냐 이거에 대해서 3번 그 3선 3번 출마할 수 있게끔 만드는 개헌이 삼선 개헌이었지 그 간선제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었다. 직선제 그대로. 자, 다섯 번째. 개헌 당시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헌 당시는 언제예요? 이 개헌이 있을 때는 전두환 정부였지요. 자, 전두환 정부에서 개헌 당시 대통령은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았다. 개헌 당시 전두환은 7년 단임이었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 문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6월 민주항쟁의 결과 어떤 일이 있었느냐? 5년 단임제, 직선제로 개헌이 되었죠. 이 내용을 적어야 되는데 조금 애매한, 문구가 애매한 것이 나왔다. 확실하게 나온 건 이제 3번이니까 3번이 정답. 48번 문제로 갈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자, 지금 보면 미국이 원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경제 원조. 그래서 54년에서 58년. 자, 지금 보면 전쟁 끝난 상황이죠. 그래서 1950년대. 후반 상황, 중후반 상황이죠. 자, 이때는 미국에서 무엇을 줍니까? 밀, 면, 설탕을 주지요. 이승만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업으로 확산을 시키죠. 제분, 섬유, 그리고 제당 산업으로. 그래서 이른바 삼백산업이라고 일컬어지는데 이것이 이승만 정부 때 삼백산업이다라는 거지. 1번. 제2차 석유 파동으로 경제 위기 1978년 박정희 정부 때 제2차 석유 파동. 자, 두 번째. 한미 자유무역 협정 FTA는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FTA 체결. 세 번째.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었다. 3차는 1972년부터 시작됩니다. 박정희 정부 때. 네 번째. 삼백산업 중심의 소비재 산업이 발전했다. 정확하게 맞죠? 자, 다섯 번째. 농촌 근대화를 목표로 새마을운동이 추진되었으니 1970년 새마을운동 박정희 정부 때지요.
자, 그래서 48번에 4번이 정답. 우리가 49번 문제로 갑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자, 신문으로 보는 3공화국입니다. 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월남 파병 동의안. 그래서 베트남 파병 얘기가 나와 있고요. 1965년부터 월남에 군인 5만 5천 명 정도를 계속해서 파견해서 5만 5천 명 정도가 파견됩니다. 파병되고 한일협정 비준안 통과. 그래서 한일국교 정상화. 그래서 1965년 상황이죠. 자, 이 자료는 제3공화국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보도한 신문 기사인데요. 박정희 정부 때 무엇이 있었느냐 이 얘기죠. 1번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된 것은 저쪽에서 봤죠. 6.29 선언 1987년 6월 민주항쟁 때 6.29 선언. 두 번째, 누구 때요? 전두환 정부죠. 두 번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전쟁 끝난 직후에, 그렇죠? 미국과 한국 사이에 이승만 정부에서 체결된 군사협약. 세 번째, 서독의 광부와 간호사가 파견되었다. 1963년 상황이죠. 그래서 이때 그 외화벌이를 했었다라는 거죠. 지금 제3공화국 당시 박정희 정부 맞네요. 자, 네 번째, 남북한동시 유엔 가입 뭡니까? 1991년 노태우 정부 때죠. 다섯 번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된 것 1996년이죠. 그래서 김영삼 정부 때다라는 거죠. 3번이 정답. 자, 50번 문제로 갑니다. 가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가는 뭐냐? 외로운 섬이네요. 저 끝에 있는. 여학생이 얘기하죠. 이 섬에서 동남쪽 87.4km 떨어져 보이는 무엇이 눈에 보인다. 자, 그렇습니다. 일찍이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우산과 무릉 두 섬은 울진현의 바다에 있는데 두 섬은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서 날씨가 맑으면 볼 수 있다. 외로운 섬 독도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독도. 자, 1번. 안용복이 일본으로 건너간 배경을 조사한다. 그렇죠? 숙종 때 안용복의 활약. 그래서 우리가 일본 가서 야, 이거 누구 땅이야? 당신들 땅 있죠? 그래, 알았으면 잘 처시네 라고 얘기를 했던 안용복의 활약, 독도. 자, 두 번째, 대한제국이 반포한 칙령 41호의 내용을 분석한다. 그렇죠? 그래서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하고요. 이 독도도 이 울릉군에 소속되어서 관할한다라는 칙령이 있죠. 자, 세 번째, 일본이 러일전쟁 때 불법으로 편입한 영토 독도지요. 나쁜 놈들이에요. 네 번째, 그래서 이 군사 요충지를 쓰기 위해서 지들 멋대로 그 편입을 시켰죠. 그리고 나중에 알려주죠. 자, 네 번째, 지중항이 이사부를 보내서 북속한 지역과 부속 도서를 살펴보면 된다. 자, 삼국사기의 내용, 이사부 6세기 신라 지증왕 때죠. 지증왕 때 우삼국을 흡수하였다. 그렇죠? 독도. 5번,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이 불법적으로 점령한 곳은 거문도 사건이죠. 거문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남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니들을 도와줄게. 거문도 사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0회 고급 한국사 기출문제를 이제 풀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난이도는 조금 쉬웠던 추세였고, 자,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이유는 뭐죠? 자, 내가 모르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번에서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혹은 내가 공부를 했는데 확인 차원에서, 그렇죠? 확인을 했는데 모르는 거, 틀리는 게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해설만 보지 마시고요. 내가 공부했던 이론서를 다시 들춰보셔야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잘 하시고요. 저는 이제 31회차에서 뵙겠죠?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은 31회차를 보시면 안 돼요. 그렇죠? 합격해서 이제 공부 끝내셔야죠. 자, 정리 잘 하시고요.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고요. 요번 시간 공부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31회 때 뵙겠습니다.